칩 한 장에 4천만 원, 주문해도 1년을 기다려야 하고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구걸하듯 사들이던 엔비디아의 반도체. 그런데 지금 이 절대 권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구글과 아마존이 반기를 들었고 삼성전자까지 더 이상 남의 기술에 목숨을 맡기지 않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1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왜 여러분의 스마트폰 가격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삼성이 숨겨왔던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먼저 들여다보면 정말 충격적인 수치들이 쏟아지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팔리는 AI 칩 10개 중에서 9개가 엔비디아 제품이라는 뜻이고, 2024년에 270억 달러였던 매출이 2024년에는 600억 달러로 2배 넘게 뛰어올랐거든요. 단 1년 만에 이런 성장을 보여준 기업은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가격과 희소성이에요.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H칩 하나가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걸 개인이 한두 개 사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한 번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씩 쓸어 담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데 칩값만 4천억 원이 들어가는 셈이고, 그마저도 돈이 있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문서를 넣고 6개월에서 1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남들보다 빨리 받으려면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프리미엄 거래가 성행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고민은 단순히 비싼 가격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종속성이 너무 심각하다는 게 핵심 문제인데요. 그 중심에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거든요.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엔비디아가 만든 이 환경에서 코드를 짜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칩으로 바꾸려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니까 쉽게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7세대 TPU인 아이언우드를 출시했고, 아마존은 트레이니움 3 시리즈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 마이아 200이라는 자체 칩을 공개하면서 독립을 선언했거든요. 이들 모두 엔비디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서비스에 딱 맞는 최적화된 칩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는데, 다만 전략이 다른 기업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서버용 대형 칩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용 GPU를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2025년 12월에 삼성전자는 100% 독자 기술로 개발한 모바일 GPU를 선보였고, 그동안 AMD 기술에 의존해왔던 구조를 완전히 깨버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2027년에 출시될 엑시노스 시리즈부터 이 독자 기술이 탑재될 전망이죠. 왜 하필 이 시점에 모바일 GPU 독립을 선택했을까요? 핵심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통합해서 성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고, 자체 기술이 확보되면 외부 기업에 지불하던 막대한 로열티를 아낄 수 있거든요. 절감된 비용은 다시 기술 개발에 투자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2022년 11월에 챗 GPT가 세상에 처음 공개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과거에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주로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동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번역 기능을 실행하면 그 데이터가 먼 서버로 이동하고, 서버에서 복잡한 계산을 마친 뒤에야 결과값이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었죠. 보통 1초에서 2초 정도 걸리는데, 실시간 대화나 즉각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지연 시간이에요.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나 정성껏 작성한 문장들이 외부 서버로 전송된다는 사실에 많은 사용자가 거부감을 느꼈고, 기업 입장에서도 수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 비용이 골칫거리였거든요.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는 2023년 한 해에만 서버 비용으로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다는 추정치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이에요.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내부에서 인공지능이 직접 돌아가는 방식이라서 사진 편집이나 실시간 통역 같은 기능들이 기기 안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으니 사생활 침해 걱정도 없고 반응 속도도 매우 빠르며 기업 입장에서는 서버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거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2024년 기준 2,711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급격히 팽승하고 있고 2027년에는 인공지능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5억 대를 넘길 전망이에요. 불과 몇 년 만에 시장의 덩치가 3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엄청난 속도인데 이렇게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GPU입니다. GPU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리면 원래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는 명령어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 차례대로 일을 처리하는 성실한 일꾼 같은 존재인 반면 GPU는 수천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은 수많은 수치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므로 GPU의 능력이 절대적이고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죠. 모바일 환경에서 고성능 GPU를 확보하는 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GPU를 만드는 기술의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서버용 반도체는 크기 제약이 거의 없고 전력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손바닥만한 좁은 공간에 배터리만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거든요. 성능은 높이면서도 열은 적게 나야 하고 전력 소모는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불만도 여기서 나옵니다. 갤럭시 S24를 구매해서 인공지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던 분들이 사진 배경을 지우거나 실시간 통역을 사용하면 금방 열이 나고 배터리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현상을 경험했거든요. 성능이 부족해서 CPU까지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니 뜨거워지는 건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GPU의 효율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그래픽 기술 확보를 위해 AMD의 설계를 빌렸었는데 AMD의 RDNA 아키텍처는 본래 고성능 게임용 PC를 위해 개발된 거예요. 태생적으로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열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모바일 인공지능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가 아니다 보니 효율 면에서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 한계를 넘지 못하면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GPU 자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삼성은 AMD의 기술을 쓰는 대가로 매년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칩 하나를 팔 때마다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갑니다. 삼성이 1년 동안 파는 스마트폰 숫자를 생각하면 이 비용은 결코 적지 않아요. 연간 1억 대의 칩에 로열티가 붙는다면 매년 700억 원 이상의 돈이 밖으로 나가는 셈인데 이 막대한 자금을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이제 삼성의 GPU 독립이 가져올 지각 변동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메모리 중심 컴퓨팅 시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컴퓨터 세상에서는 연산을 담당하는 CPU가 가장 중요한 왕이었고 CPU의 연산 속도가 기기 전체의 성능을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 성능의 발목을 접는 병목 현상은 연산이 아니라 메모리에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인공지능 모델 하나를 돌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의외로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과정이에요. GPU에서 계산을 처리하려면 메모리에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 데이터를 옮기는 속도가 연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연산에 걸리는 시간 중에서 70%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시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연산기인 GPU는 준비가 끝났는데 정작 데이터가 늦게 도착해서 놀고 있는 셈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배터리 효율과 직결되는 전력 소모입니다. 데이터가 반도체 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이 낭비되는데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량의 50%가 메모리 접근에 사용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예요. 고사양 인공지능 기능을 쓸 때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는 이유도 결국 메모리 부하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에게 거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죠.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35%를 기록하며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3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특성과 구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이라는 의미예요. 삼성이 GPU까지 직접 설계하게 된다면 메모리와 GPU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구조 자체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AMD의 GPU는 다양한 회사의 메모리에 맞춰야 하는 범용 제품이었지만 삼성은 오직 자사의 고성능 메모리에만 최적화된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칩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비슷한 성공 사례를 애플에서 이미 봤습니다. 애플이 M 시리즈 칩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비결은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에 있는데요. CPU와 GPU 그리고 NPU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데이터를 이리저리 옮길 필요가 없으니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전력 효율도 극대화되는 거죠. 맥북에서 M 시리즈 칩을 써보면 확실히 다른데, 고해상도 영상을 편집해도 기기 내부의 팬이 거의 돌지 않고 배터리도 이전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삼성전자도 이와 똑같은 혁신을 보여줄 수 있고 오히려 애플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애플은 메모리를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사와서 조립해야 하지만 삼성은 세계 최고의 저전력 D램인 LPDDR을 직접 만들거든요. 자기가 만든 최고급 재료를 자기가 설계한 GPU에 직접 최적화해서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진보가 가능할지 살펴보면 현재의 스마트폰 메모리의 데이터 전송 통로인 대역폭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넓힐 수 있습니다. 초당 50GB 수준인 대역폭을 100GB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해지고,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GPU와 아주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캐시 메모리 구조도 혁신할 수 있어요. 업계에서는 캐시 적중률을 10%만 높여도 전체 그래픽 성능이 20% 이상 향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정도 버티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반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죠. 파운드리 전쟁의 판도가 뿌리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을 말하는데, 지금 이 시장은 대만의 TSMC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장악하고 있어요. 2025년 12월 기준 TSMC의 시장 점유율은 71%에 달하고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같은 거대 기업들이 모두 이곳에 물건을 맡기죠. 최근 시장의 흐름이 단순 제조에서 설계 지원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칩은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고객사들이 설계 단계부터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GPU는 전 세계에서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곳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엔비디아와 AMD, 인텔, 애플 정도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삼성이 GPU 설계 능력을 완벽하게 확보한다면 고객들에게 맞춤형 칩을 설계해주고 제조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운영 반도체라고 불리는 A6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은 미국의 브로드컴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삼성이 GPU 설계 능력을 갖게 되면 로봇이나 전기차,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들을 위해 맞춤형 인공지능 칩을 만들어줄 수 있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비싼 범용 칩 대신 저렴한 맞춤형 칩을 쓸 수 있어 유리합니다. 2027년에는 맞춤형 인공지능 칩 시장이 5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인데요. 삼성이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시스템 반도체 매출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TSMC에 밀려 7% 수준에 머물렀던 파운드리 점유율을 단숨에 끌어올릴 기회죠. 모바일 생태계의 권력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칩 시장은 퀄컴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70% 이상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사용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도 그동안 퀄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지역에 따라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을 섞어서 써왔지만 성능 차이가 늘 문제였습니다. 2024년에 출시된 갤럭시 S24 모델의 벤치마트 결과를 보면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모델과 엑시노스 모델의 그래픽 점수 차이가 20% 이상 벌어졌거든요. 고사양 게임을 구동할 때 프레임 유지율이나 발열 제어 능력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능 격차는 결국 삼성전자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돌아왔는데요. 전 세계에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모델을 따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칩 하나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신형 스냅드래곤 칩 한 장의 가격을 25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1년에 2천만 대의 스마트폰에 이 칩을 넣는다면 퀄컴에 주는 돈만 5조 원에 달해요. 매년 수조 원의 거금이 경쟁사인 퀄컴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죠. 진짜 문제는 돈보다 더 무서운 종속성이라는 사슬에 있습니다. 신제품 일정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퀄컴 스냅드래곤의 출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고, 퀄컴의 일정이 늦어지면 삼성의 전체 전략이 함께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삼성이 GPU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이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체 기술을 통해 퀄컴 수준의 성능을 확보한다면 더 이상 비싼 칩을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과거 애플이 인텔의 굴레에서 벗어나 M 시리즈 칩으로 독립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는 인텔 칩을 아예 쓰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삼성이 걸어가는 길 역시 애플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고 있는 셈이고, 중국의 거대 스마트폰 기업들인 샤오미나 오포 같은 곳들도 삼성의 이런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증강현실 안경과 가상현실 헤드셋, 그리고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주인공이에요. 2025년 10월에 삼성은 구글과 협력하여 갤럭시 XR 헤드셋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했는데, 메타가 퀘스트 시리즈로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삼성도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진 셈이죠. 이런 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GPU입니다. 가상현실 기기는 우리 양쪽 눈에 맞춘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하고, 초당 90프레임 이상의 고해상도 영상을 끊임없이 재생해야 사용자가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거든요. 메타 퀘스트 3의 사례를 보면 기기 가격의 상당 부분이 핵심 반도체 칩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삼성이 독자적인 기술로 이 칩을 직접 만든다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안경은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영역이에요. 실제 안경처럼 가볍고 얇아야 하므로 배터리 용량이 매우 작을 수밖에 없는데, 전력을 적게 쓰면서도 실시간 번역이나 길 안내 같은 복잡한 인공지능 기능을 동시에 돌려야 합니다. GPU의 효율성이 기기의 상품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셈이죠. 삼성이 개발한 저전력 GPU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고,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 소모를 절반으로 줄여 배터리 사용 시간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어요. 증강현실 안경 시장은 2029년까지 6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시장 규모가 수십 배로 커지는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로봇들은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야 하고, 비전 센서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여 판단을 내리려면 강력한 GPU가 필수예요.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도 공장에 수만 대의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로봇 한 대마다 고가의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야 하므로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땅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전쟁에서 삼성이 살아남을 확실한 길을 찾았다는 점도 핵심입니다.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2022년 10월에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칩은 완전히 차단하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제품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을 막았죠. 이에 맞서 중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 사활을 걸기 시작했고, 화웨이는 어센드 시리즈를 내놓았으며, 바이두는 쿨룬 칩을 개발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수백억 유로를 투입해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각국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반도체가 현대 산업의 쌀이자 핵심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제조까지 모든 공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에 GPU 설계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추게 되면서 진정한 완전체로 거듭나게 되었고,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한 지붕 아래에서 해결하는 셈입니다.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미중 갈등 같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2025년 12월에 정부는 내년부터 3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투입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GPU 자립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주권을 지키는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고, 외산 칩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기술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죠. 미국은 뛰어난 설계 능력을 갖췄지만 제조 역량이 부족해 삼성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삼성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이 바로 그 협력의 상징이고,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약 7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최종 확정받으며 현지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과 같은 강력한 파트너를 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남았습니다. 투자자든 소비자든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읽는 눈이 필요한데요.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는 12만 원 선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5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몰라보게 회복했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인공지능용 칩 판매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2025년 4분기에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분기 실적을 경신할 수 있는 놀라운 수치죠.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적자 폭도 줄어들며 흑자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고, 기술 자립이 현실화되면 매년 지불하던 수조 원의 로열티를 아끼게 됩니다. 다만 무작정 낙관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2026년에 처음 선보일 독자 GPU의 성능이 검증되어야 하고, 첫 번째 세대인 만큼 발열이나 전력 소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터질 가능성도 있으니 내년 초에 출시될 갤럭시 S26의 실제 리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벤치마크 점수와 게임 성능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한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성능이 부족하다면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년부터는 삼성의 독자 기술이 탑재된 새로운 엑시노스가 등장하고 2026년 모델인 S26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기능과 효율적인 배터리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기술 독립의 정점은 2027년 모델이 될 전망인데, 아키텍처까지 완벽하게 자립한 엑시노스 2800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GPU 개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 관련 협력사들의 매출도 뛰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원익 IPS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삼성의 성공은 곧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니까요. 2025년은 삼성전자 반도체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메모리 1위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주권을 되찾으려는 승부수를 던졌고, 인공지능 시대의 권력인 GPU를 손에 쥐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